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저녁 기본반입니다. 그래서 토플 기본 저는 라이팅쌤이고요. 지금 부교재 1페이지를 피시거나 부교재 아직 못 사신 분들은 제가 나눠드린 데이 1 핸드아웃의 1페이지 보시면 앞에 화면하고 동일한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선생님은 해커스에서 지금 기본과 중급 토플 라이팅 10년째 지금 쭉 가르쳐 오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전반부, 후반부 2달 과정이잖아요. 지난달에 이어서 듣는 분들도 얼굴 보이고 그 다음에 이번 달에 아마 토플 공부가 아예 처음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에 27분 정도 OT를 하고 진도는 조금 좀 나가고 숙제 설명도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 자, 앞에 1페이지하고 동일하고요. 선생님 이름은 진알리쌤이고요. 제 이메일 주소 하나 드릴게요. 제가 여러분들 또래 나이 때 미국에서 유학생활 한 11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LA 쪽에서 한 1년 반 살고 나머지는 다 동부 버지니아랑 필라델피아 쪽에서 계속 살았는데 그때 제가 이제 입학원서 지원하고 할 때 썼던 에세이하고 영문자 소설 같은 거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선생님 샘플 조금 보고 싶으신 분들, 참고하고 싶으신 분들 이메일 해도 좋고, 미국에 이제 유학을 가실 건데, 거기에 뭐 기후 조건이라든지 뭐 중요한 뭐 궁금한 거, 뭐 학교에 대해서 뭐 유학 관련해서 질문해도 좋고, 여러분들 공부하시다가 모르는 점 물어보셔도 좋은데 게시판도 있으니까 게시판에 질문 올리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토플 이제 다 공부해서 졸업하신 분들이 성적이 좀 잘 나오시면 라이팅 점수 30점 만점이거든요. 20점 이상 넘으면 진짜 잘하신 거예요. 저한테 이제 라이팅 점수 20점 넘는 점수를 보내주시면 제가 선물도 보내드리고 합니다. 자, 일단은 부교재 제가 구매하시라고 계속 문자를 넣어드렸는데 오늘 수업 끝나고 한 번 더 구매 장소 넣어드리도록 할게요. 문자 보내드릴 거고요. 지금 어디서 판매하냐면 안녕하세요. 부교재 있어요? 핸드아웃. 부교재 핸드아웃 없어요? 저기가 자리죠. 거기 놨어요. 1별관 아세요? 여기는 지금 3별관이고 1별관이 본관 옆 건물인데 4층 에듀커피에서 판매하고 있고요. 자, 지금 라이브 클래스도 같이 듣고 계시는데 라이브 클래스 분들은 바로 배송을 해드립니다. 학원에서 받아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일단은요 OT 하기 전에 여러분들을 위한 서비스 2가지 제공해드리는데 하나는 일단은 강의 노트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신 부분이 저녁 기본반 반별 게시판이에요. 게시판 들어가셔서 저는 라이팅 쌤이니까 라이팅 클릭하면은 라이팅 자료만 쫙 뜹니다. 나머지는 이따 설명할 거고요. 데이 1 과제 클릭을 해보세요. 자, 데이 1 과제 보시면은 강의 노트라는 부분이 나오죠. 강의 노트 클릭해서 다운받으시면은 수업 진도 나가는 지금 오신 분은 혹시 부교재나 핸드아웃 있으세요? 부교재 샀어요? 1페이지 보세요. 자, 여러분들 강의 노트는 뭐냐면 그날 수업 진도에 따라서 필기 내용을 제가 대단히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라이팅은 필기가 정말 많아요. 어쩔 수가 없어요. 문법, 동의어, 문법 예시, 잘못된 영어 표현, 콩글리시라 그러죠? broken English. 그 다음에 뭐 에세이 구조, 뭐 모범 답안 되게 많겠죠. 자, 그래서 이거를 전부 다 여러분들이 필기하기는 참 힘들잖아요. 수업 들으면서. 그래서 이렇게 올려드리니까 복습할 때 활용하시고 또 하나는요. 여러분들 필기만 본다고 해서 또 이해 안 되는 부분도 있고요. 여름방학이 진짜 무더위 때문에 많이 지치시는 분들, 컨디션이 안 좋다, 아파서 못 왔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네이버 밴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아까 오늘 아침에 만들었거든요. 새로 만든 거고요. 7월 기본반 전반부라고 되어 있고요. 이거 그대로 복사하셔서 여러분들이 링크 붙이시면은 자동으로 넘어가는데 수업 영상 올려드릴 테니까 혹시 이해가 안 됐거나 놓친 부분 있으면은 들어가셔서 복습에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알아야 되는 거는 지금 토플 공부하는 분들, 처음 공부하는 분들이 몇 분 정도 되시는지 알아야 되거든요. 자, 지난달에 이어서 듣는 분들 말고 난 토플 공부 처음이다. 손 들어보세요. 네, 대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OT 앞에 25분 정도 진행을 또 하도록 할 거고요. 여러분 갖고 계신 자료에 오른쪽 보시면은 토플 라이팅 진행 방식이라고 똑같은 그림 나오죠. 오케이. 자, 우리 지난날에 들었던 분들 복습이다 생각하시고 OT 날이니까 다시 한번 들어주세요. 토플은 여러분들 왜 토플일까요? 이건 안 외워도 됩니다. Test of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여기에 이제 약자입니다. TOEFL 그래가지고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친구들을 위한 영어 능력 평가 시험이에요. 그래서 영어권 국가에 가서 대학교 수준의 영어 강의를 내가 듣고 진도 따라갈 수 있는지 평가하는 시험이 토플이고요. 여러분들 보시는 거는 IBT입니다. PBT는요. P가 paper이에요. 종이에다 보는 OMR 카드 시험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때는 에세이 연필로 썼습니다. 종이에. CBT 그 다음에 컴퓨터가 좀 발달하고 나서는 컴퓨터 베이스, 컴퓨터에 프로그램 깔아서 보는 시험이었는데 지금보단 쉬웠어요. 스피킹 없었습니다. 문법 시험이 있었어요. 에세이는 한 편만 썼고요. 지금보다 RCLC가 좀 짧고 쉬웠는데 가장 발달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IBT, 바로 인터넷 베이스 토플을 보십니다. 자, 인터넷 베이스 토플이라는 건 이제 인터넷상으로 여러분들이 보시게 돼요. 그래서 문법 시험은 없어졌고 문법 채점을 스피킹과 라이팅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피킹이 새로 생겨났고요. RCLC 조금 더 길어졌고 과거보다는 조금 더 짧아졌어요. 시험이. 그래서 2시간 반으로 좀 압축이 되긴 했는데 자, 중요한 거는 영타를 직접 시험을 쳐서 시험을 보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영타 속도에 대해서 또 질문 많이 하시는데요. 여러분들이 눈으로 자판을 봐야 되고 손가락으로 한자 한자 눌러야 되는 속도가 아니라면 괜찮아요. 가끔 방학 때는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친구들도 토플을 듣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은 이제 영타에 익숙치 않으니까 시험 보기 전에 좀 연습을 해야 되지만 많은 대학생, 대학원생 분들은 어느 정도는 치시거든요. 근데 영타 속도 느려가지고 다 마감을 못하는, 다 완료 못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영타 속도가 아니라 내용을 쓰다가 뭘 쓰지? 하고 약간 줄거리 생각하다가 멍 때리기 시간이 길어지거나 이왕 썼는데 마음에 안 들어서 다 지우고 다시 시작하고 이럴 때 이제 시간이 많이 부족한데 그런 건 이제 저하고 같이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이 채워나갈 부분이니까 지금부터 고민 안 하셔도 되고요. 자, 이제 4개의 영역 시험 봐요. 한 영역이 30점 만점, 총점이 120점 만점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유학 가시는 분들 다양한 목적으로 가시잖아요. 교원학생, 어학연수, 대학, 대학원, 석사, 박사 또는 국내 대학원 편입 또는 전과 또는 국내 특별 전형으로 학부를 가신다든지 다양한 이유로 가시는데 다 목적에 따라서 점수가 달라요. 이제 미니멈이 대학원 뭐 말고 교환학생 가는 분들은 이제 보통 학교에서 요구한 점수가 미니멈 80 이상이거든요. 요것도 제가 알아야 되니까 나는 80점 이상을 목표로 이번 달 공부합니다. 손 한번 들어보실게요. 네, 그 다음에 90점 이상 받으셔야 되는 분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100점 이상 있으세요. 거기까지는 없어요. 그 대부분이 80점 이상인데 제가 기본반에서 많이 나오는 점수대가요. 70점에서 80점 초중반까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라이팅 점수는 20에서 22점 가장 많이 나와요. 자, 물론 이제 여기 이상 나오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 정도 받는다. 그래서 80점 이상이 목표라면은 이번 달, 다음 달 2달 과정을 꽉 채워서 들으시면은 여러분들이 숙제 열심히 하시고 또 적용 잘 하시고 당연히 그냥 학원만 다니면 안 돼요. 암기도 하시고 연습도 하시고 하시면 충분히 여러분 토플 끝내실 수 있으니까 조금 힘들어도 잘 따라오시고 같이 하는 공부니까 모르는 거 있으면 질문하시고요. 토플이 보통 이제 인터넷 베이스니까 주말에 주로 실시되고 한 달에 평균 4회 정도가 있는데 자주 보시는 건 권장하지 않습니다. 토플은 한 달에 한 번 이상 보는 건 별로 좋지 않고요. 점수 폭 차이 크게 안 나요. 그리고 시험 자체가 비싼 건 아시죠? 환율에 따라서 20만 원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그래서 좀 미리미리 계획 잡고 보시고요. 점수는 빨리 나와요. 요새 열흘 안 걸리고 일주일이면 점수 나오거든요. 물론 3일 뒤에 바로 신청해서 한 달에 2번 봐도 돼요. 급할 때는. 근데 그건 별로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자, 우리 토플 시험 전체가요. 2시간 반 걸리는데 이 중에서 라이팅 같은 경우는 마지막 보는 시험이고 라이팅만 55분 걸리고 2문제 여러분들이 푸실 거예요. 그 짧은 글을 2편 쓰는 게 라이팅 시험인데 자, 라이팅 전반적으로 어떤 시험을 우리가 보게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하나의 유형은요. 통합형 요약문이라고 부릅니다. 잠깐 설명을 드려볼까요?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는데 통합형 요약문 쓰기는 영어로 뭐라고 얘네들이 이름을 붙였냐면요. Integrated 통합된
타스크, 과제, 요약문 쓰기라는 시험 문제입니다. 자, 어떻게 출제되냐면 그림처럼 읽기 지문이 먼저 떠요. 읽기 지문은 당연히 여러 학술 자료 내용 중에 하나인데 예시 하나 드려볼게요. 예를 들자면 역사 문제가 떴다. 뭐 역사가 나오기도 하고 동물학, 인류학, 뭐 환경 문제, 경제 문제, 교육 문제 되게 다양해요. 3분 동안 읽기 시간 주어지고 노테이킹 가능합니다. 노테이킹 하는 필기도구는 시험장에서 1인당 3장씩 줍니다. 필기도구도 주고요. 자, 여기에 주장이 나올 거예요. 자, 읽기를 여러분들 교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대학교 수준의 이제 영어 교재 원서 내용이다. 자, 만약에 역사 문제가 떴는데 여러분들 왜 로마 제국의 멸망, 뭐 예를 들게요. 로마 제국이 멸망했는데 여기에 멸망의 원인이 전쟁이 원인입니다.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아, 전쟁이 아니구나. 로마 제국은 뭐라고 나왔냐면 납중독이 원인이다. 이렇게 이제 나온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귀족들이나 아니면 정치 이제 실제 로마 엘리트층들이 납에 많이 노출이 되면서 여기 중독이 되다 보니까 정신적인 또는 육체적 악화로 인해서 통치를 못하게 돼서 얘네들이 멸망한 거야. 막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유가 나와요. 로마 시대에는 납성분이 실제로 되게 만연했어. 약이나 화장품에도 납이 많이 들어있었고, 두 번째는 수도관에도 다 납으로 만들어진 수도관이고, 뭐 세 번째는 뭐 얘네들이 납성분이 있는 그런 많은 식기류, 예를 들어서 뭐 막 큰 냄비를 납으로 만든 냄비에다가 막 끓여서 만들어 먹었는데 이게 이제 녹아서 다 이제 몸에 섭취가 된 거다. 막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요거 여러분 노트킹 3분 동안 하잖아요. 듣기 하실 거거든요. 듣기는 보통 2분에서 2분 30초 정도. 당연히 노트킹 할 수 있는데요. 여기는 반박이 나오고 요거는 교수님의 강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학교 가시면 여러분 대학 교수님들은 교재에 있는 기본적인 내용만 가르치는 게 아니잖아요. 교재는 기본이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본인이 알고 있는 다른 지식을 전달을 하시잖아요. 새로운 연구조사 결과, 다른 증거 자료, 다른 통계 자료. 그래서 반박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강의를 하겠죠. 많은 역사학자들이 납중독이 로마 제국의 멸망의 원인이라고 주장을 하지만 이 가설은 대단히 큰 허점이 있어. 사실이 아니야 하면서 나왔던 이유에 대해서 반론을 제시합니다. 실제 화장품 납성분 들어있었지. 하지만 먹진 않았어. 피부에 바르기만 했어.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서 얘기를 하게 돼요. 자, 그거 이제 노테킹을 간단히 하시고 나서 5분이 지나면 쓰기를 하십니다. 쓰기를 하는데 주어진 시간은 20분 동안 쓸 거고요. 150자 이상의 반 페이지 분량을 쓰게 됩니다. 자, 영타를 쳐서 시험을 볼 때는요. MS 워드도 아니고 한글도 아닙니다. 그래서 철자, 대소문자, 문법 이런 거 틀리면 그냥 그대로 오타가 나와요. 단 글자 수는 계속 칠수록 올라가는 게 눈에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I am a student 그러면 1, 2, 3, 4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확인할 수 있는데 오타 같은 경우는 또 너무 고민은 하지 마세요. 얘네들이 오타인지 아니면 습관적으로 틀리는지를 답 한 가름 해서 조금 후하게 점수를 주니까 차차곤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요거는요. 어떻게 나오냐면 여기 그림 보이시죠? 왼쪽에는 읽기 지문이 다시 뜹니다. 오른쪽에 20분 동안 답안을 작성을 하는데 그래서 이 문제 유형은 듣기가 관건입니다. 듣기를 잘하는 분들이 이 문제를 잘 풀 수밖에 없고요. 자, 이게 이제 듣기 어려워. 나 듣기 듣고 어떻게 내가 노테킹하고 글을 쓰지라고 고민하시는데 사실 여러분 너무 크게 어렵지는 않는 게 일단은 리스닝 수업에서 내가 듣는 듣기 지문 강의 내용보다는 더 쉽고 짧습니다. 주장 반박 유형이라는 거 알고 듣기 때문에 추론이나 예측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는 점. 또한 요약문의 글의 특징은 핵심만 적는 거예요. 모든 디테일을 다 적는 게 아니에요. 짧아요, 글이. 그래서 모두 다 들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자, 한데 얘는 이번 달에 공부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전반부, 후반부 2달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2달 과정 수업들은 하나의 유형을 이번 달, 즉 에세이 이거 말고 좀 이따 설명할 에세이만 이번 달에 영작 긴 글 쓰는 연습을 할 거고요. 얘는 이번 달에 RC, LC쌤하고 듣기 그 다음에 논제 찾기, 근거 찾기, 노테이킹 연습을 좀 꾸준히 하시고 다음 달에 들으면 훨씬 더 쉬워요. 부교재나 아니면 핸드아웃 있으세요? 부교재 사셨어요? 아, 오케이. 그러면 앞에 1페이지 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거 다음 달에 해요. 다음 달에. 그럼 우리 이번 달에 뭐 하냐? 이번 달에 요거 합니다. 에세이. 오케이. 자, 얘하고 아까 그 글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을 할게요.
통합형 요약만 쓰기는 여러분 오히려 시간이 부족하진 않아요. 왜냐? 글짓기가 아니에요. 그냥 있는 내용을 내가 정리하는 글이기 때문에 정답이 있습니다. 글이 짧아요. 자, 근데 에세이가 조금 더 어렵다라고 느끼는 분들이 많아요. 얘는 조금 더 길어졌죠. 쓰기 시간이 30분으로 놀아놨어요. 글자 수도 더 많이 요구합니다. 300자 이상, 한 페이지 분량을 요구를 하는데 얘는 이제 미국 애들이 뭐라고 이름 붙였냐면요. independent, 독립형, task, 과제, 에세이, 독립형 과제 에세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자, 완전히 다른 어떤 성질의 글인데 자, 얘는 어떻게 출제되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얘 같은 경우는 문제가 유형이 두 개가 나와요. 하나, 찬성 반대 유형. 다음 진술에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이렇게 나오고 예를 들자면 뭐 해외여행을 떠나는 게 국내 여행보다 장점이 많아요. 찬성 반대 이렇게 이제 문제가 뜨면은 양쪽을 다 선택하면 안 돼요. 중립도 안 됩니다. 뭐 해외에는 내가 새로 볼 게 많으니까 즐겁고 국내는 대신에 돈이 많이 안 들고 재밌게 또 발품 팔아서 내가 여행하니까 즐겁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꼭 한쪽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에세이에 내 주장이 들어가는데 개인적인 취향이나 아니면 주관적 내용을 쓰는 게 아니라 객관적인 내용을 논리적으로 서술해서 90%의 일반인들이 동의할 만한 설득하는 글을 쓰는 게 에세이 목표예요. 아셨죠? 그래서 한쪽을 꼭 선택해가지고 해외가 장점이 많다. 그러면은 왜 국내보다 장점이 많은지를 증명하는 글을 쓰는 게 바로 에세이입니다. 자, 유형은 하나가 아니라 두 개가 있는데 또 하나는 선호형이라는 유형이 있습니다. 선호형은 보통 세 개를 제시하고요. 세 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문제가 있어요. 만약에 진정으로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방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번, 친구들과 대화를 많이 나누기. 2번, 다른 사람들과 함께 운동하기. 3번, 쇼핑을 가기. 그러면 하나를 선택해서 왜 내가 선택한 게 나머지 두 개보다 더 우월한지를 증명하는 설득하는 글을 쓰는 게 에세이예요. 이번 달에 저하고 이제 얘를 할 건데 우리가 첫날부터 하는 게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 그리고 또 고민이 있죠. 이렇게 긴 글을 내가 30분이라는 짧은 시간에 논리적으로 어떻게 표현 문법 틀리지 않고 글짓기를 할까? 과연 토플을 처음 공부했던 많은 수강생들이 어떻게 하면은 한 달 또는 두 달 만에 20점 또는 22점 이상의 고득점을 받을 수 있었을까? 바로 템플릿이라고 불리는 암기용 틀을 잘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암기용 틀을 암기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 안 했습니다. 자, 뭐냐면 제가 템플릿이라고 불리우는 암기용 도구를 드릴 건데요. 이것만 외우시면 안 돼요. 여기에다 살을 많이 입혀서 구체적인 답안을 만드는 연습을 해야 하고요. 또한 여러분들이 내가 쓴 문장들은 문법 표현 실수가 많은데 암기용 틀은 세련되고 너무 차이나는 고급 어휘가 많다. 이래도 감점이 되고요. 틀만 외워도 감점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많은 스피킹과 라이팅 쌤들이 갖고 있는 틀이 스트레스 해소해야 한다. 이런 어떤 논리를 갖고 있는 줄거리 틀이 있어요. 만약에 제가 해외여행이 국내 여행보다 장점이 많아요 라고 썼어요. 왜냐? 해외에 가면은 여행을 다니면서 내가 스트레스 해소도 하고 원기회복하고 또 내가 어떤 정신적인 어떤 건강 이거에 도움이 되니까 뭐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현대인들이 여행을 떠나면서 이걸 해야지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해외여행이다. 이렇게 이제 틀을 적용했을 때는 점수 감점이 엄청 커요. 그래서 틀은 잘 적용해야 돼요. 뭐냐면 왜 점수 감점이 크냐면 말이 되는 것 같지만 구체적인 답안이 아니에요. 얘보다 우월하지 않아요. 뭐가? 국내 여행도 여러분들이 여행 떠났을 때 즐겁고 스트레스 해소되는 거는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다가 더 살을 입힙니다. 어떻게? 내가 평상시에 듣지 못했던 외국어 또는 새롭고 이국적인 거를 내가 처음 접했을 때 더 설레고 즐겁기 때문에 훨씬 더 스트레스 해소가 잘 된다라는 내용을 추가적으로 넣어주는 연습을 저하고 같이 할 건데요. 또 중요한 거는 암기용 수업이 아니기 때문에 단문 영작, 문법, 표현 암기, 또 구조에 따라서 논리적으로 쓰는 연습을 차근차근 할 겁니다. 그래서 에세이는요. 우리가 10번 이번 달 공부하는 동안
3일차부터 들어갈 거고요. 일단 오늘은 조금만 영작 연습 조금만 하고 수요일 날은 많이 할 거고 금요일 날은 단문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서론 구조도 배우면서 차근차근 단문과 에세이를 번갈아 가면서 할 겁니다. 그래서 그거 여러분들 아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말고 잘 따라오시면 충분히 우리도 2달 만에 20점 이상이라는 고득점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럼 잘 따라오시는데 뭘 따라오시냐면 숙제를 잘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어떤 숙제가 있는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여러분 반별 게시판에 제가 매일 수업 끝나면 이렇게 데이 1 과제, 데이 2 과제 하고 과제 올려드립니다. 데이 9까지 우리 10번 만나니까 데이 9까지 숙제 올려드리고요. 자, 나머지 이런 자료들은 그냥 영작에 도움이 되는 자료니까 그냥 한 번씩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여기 보시면요. 제가 부교재와 답안지 스터디 가이드라인이라고 올려놨잖아요. 스터디 가이드라인은 이제 만약에 스터디가 편성이 되면 스터디하는 분들이 이제 따라서 공부하는 거고 시간이 없어서 스터디 못해 하는 분들도 개인적으로 혼자서 집에서 이게 따라서 공부하셔도 좋고요. 부교재랑 답안지를 왜 올려드리냐면 실제로 지금 라이브 클래스 분들이 아직까지 못 받으신 분들이 있어요. 배송이 안 돼서. 그런 분들은 여기서 다운받아서 보시고 여러분들도 가끔 가다가 안 가져왔네? 이러고 그냥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가져왔네? 하고 이렇게 계시지 말고 아이패드나 이런 데다 다운받아서 빨리 수업에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면 좋으라고 올려드렸습니다. 자, 그럼 중요한 숙제가 무엇이냐? 1페이지 보시면요. 뭐라고 돼 있어요? 첨삭과제를 하자. 자, 첨삭과제 여기 3번이라고 돼 있는데 오탄에 2번인데요. 왜냐면 이번 달에 2번, 다음 달에 2번. 우리가 2달 과정이기 때문에 총 4번을 해드려요. 한 달 과정은 3번밖에 안 해드리는데 이번 달엔 제가 단문 영작 1번, 에세이 1번 이렇게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단문 영작은 일단은 이번 주 돌아온 금요일까지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수업이 이번 주는 월, 수, 금 3회 있잖아요. 그럼 금요일날 밤 늦게 끝나서 금요일날 제가 지금 밤 11시 마감이라고 해놨는데 제가 이 시간을 약간 조정을 할 겁니다. 토요일날 낮 12시로 좀 조정을 할게요. 왜냐면 주중에 바빠가지고 내가 못하다가 금요일날 주말이니까 해야 되는데 집에 가면 12시잖아요. 11시, 12시. 그래서 제가 요거를 오전반 친구들은 요때 할 거고 여러분들은 토요일날 점심 12시까지 제가 시간을 변경을 해놓을게요. 자, 첫 번째 거는 일단은 단문 영작 20문장인데요. 이 20문장에 나오는 표현들이나 문법이 에세이에서 많이 쓰게 될 주요 표현들 또 에세이 쓸 때 많이 쓰게 될 주요한 어떤 문법들로 이루어진 문장들입니다. 지난달하고 문장들 다릅니다.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이 영작해서 게시판에 올리시면은 제가 여기에 완벽한 모범 답안 해서 댓글 달아드릴 겁니다. 이런 답, 이런 답, 이렇게 여러 가지 답안이 되고 이건 쓰면 안 돼. 문법적으로 틀려. 이 부분은 이렇게 써야 된다 해서 달아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단문만 하면 안 되죠. 에세이 쓰겠죠. 그래서 에세이 구조 전체 다 배우고 나서는 두 번째 과제는 다음 주 금요일까지 에세이 영작하세요 하고 또 에세이 토픽을 또 드릴 거예요. 자, 근데 첨삭과제 하실 때 주의할 점. 제가 올린 글에 댓글 파일을 달지 마세요. 자, 왜냐면 이 게시판은요. 라이팅쌤만 쓰는 게 아니라 모든 선생님, 내 선생님이 다 함께 쓰시는 게시판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라이팅만 클릭해 놨기 때문에 라이팅 자료만 이렇게 떴지만 전체 화면은 선생님들의 공지글이 짜자작 올라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제가 다른 여기에 댓글로 첨삭과제를 올려버리면요. 선생님 공지글이 막 밀려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럼 어디다 다냐? 전체 글 보기 하시면은 지난달에 올렸던 학생들의 첨삭과제가 나오는데 직접 글쓰기를 누르셔가지고 게시판에 본인의 영작 숙제를 업로드를 하시면 이런 식으로 밑에 뜹니다. 그래서 밑에 여러분들이 이제 뜨게 되면은 여기다 올리신 자료에 제가 댓글 달아놨잖아요. 그래서 이 댓글 파일은 한 3, 4일 뒤에 달릴 거예요. 이게 이제 틀린 거 고쳐드린 파일이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지난달에 했던 거 맞나? 아마 이거는 통합형 했던 분 것 같은데 모범 답안하고 틀린 거 고쳐드렸을 거예요. 지난달에 통합형이었거든요. 이분은 뭐 너무 잘 써가지고 틀린 게 하나도 없네. 이분 거는 틀린 게 없고 예를 들자면 다른 분 거 볼까요? 첫 번째 건가?
많이들 안 하셨더라고요, 지난달에. 이거는 이제 제가 이렇게 해설을 틀린 부분 해서 달아드리는데, 근데 이거 확인하실 때 여러분 뭐 해야 되냐면 PC 버전으로 보세요. 모바일로 들어가서 보면은 다 그냥 까맣게 나오고 뭔가 잘 안 보이거나 안 뜰 때가 많아요. PC 버전으로 더 확인을 하시고, 그거 해야 되는 과제, 중요한 과제 1번. 두 번째, 자 여기 보세요. 필수 동사구 40개 세트하고 라이팅 템플릿 꼭 외우자라고 돼 있는데요. 자, 필수 동사구 40개는 여러분들이 영작 공부할 때, 에세이 쓸 때 반드시 외우셔야 될 표현들이에요. 이게 뭐냐면, 자, 요런 거예요. 자, 부교재 아직 안 사셨으니까, 예를 들자면, 앞에 보세요. 부교재에 다 넣어놨거든요. 180페이지 붙어 있는데, 뭐 예를 들자면 여기에 있는 표현들이 동의어예요. 이게 한 세트예요. 총 11개의 표현들이 나와 있는데, 뜻은 일으키다, 초래하다, 야기하다, 원인과 결과를 나타내는 인과동사들입니다. 자, 이게 이제 ETS가 채점할 때 여러 가지를 봐요. 문법도 보고, 표현도 보고, 문법 표현만 보는 게 아니라 이야기 줄거리, 구조와 논리도 보죠. 그리고 글자수도 보는데 또 하나 보는 게 똑같은 단어 계속 반복해서 쓰는지, 똑같은 문장 계속 반복해서 쓰는지도 대단히 중요해요. 왜냐? 영어 능력 평가 시험이니까. 여러분들의 IQ 테스트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대부분 cause라는 동사를 되게 많이 쓰세요. 왜 아까 제가 로마 제국의 멸망한 원인이 납중독이다 라고 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영작을 하겠죠. 읽기 지문이 주장한다. 납중독이 일으켰다고 로마 제국의 멸망을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이 cause란 동사를 되게 반복적으로 많이 씁니다. 근데 짧은 답안인데 이 핵심 동사 3번 이상 쓰면은 고득점 안 줍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40개의 세트는 대부분 자주 쓰여야 되는 동사구예요. 동의어 3개까지는 무조건 외워주실 겁니다. 이번 달에 못 외우면 이번 달, 다음 달 어쨌든 간에 무조건 다 외워주셔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그게 이제 필수 동사구 40개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숙제는 당연히 게시판을 통해서 제가 공지를 해드려요. 게시판 통해서 공지해드리고 강의 노트 올라가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강의 노트 이해 안 되는 수업은 네이버 밴드 영상 보시고 복습을 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OT를 너무 길게는 안 하고요. 우리 영작을 조금 해야 되겠죠? 우리 진도를 좀 나가 볼 건데요. 자, 이번 주 계획은 뭐냐면 오늘은 동명사, 투부정사, 에세이에서 많이 쓰이는 그런 문법으로 영작 연습을 좀 할 거예요. 이게 뭐냐면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영어 공부하는 것은 즐겁습니다. 이거를 제가 만약에 영작을 한다 했을 때 Studying English is fun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지만, 또 들어보세요. It is fun to study English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또한 It is fun that I study English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고요. 또 한번 해볼까요? Learning English is enjoyable 이렇게도 표현을 바꿀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다 같은 의미의 문장인데 문법 바꾸거나 동의어를 바꿔서 이걸 우리는 paraphrasing 이라고 불러요. 다른 말로 바꿔쓰기, 바꿔 말하기, 재진술하기입니다. 자, 이게 가능해져야 짧은 에세이 시험 잘 볼 수 있기 때문에, 자, 오늘은 동명사, 투부정사 살짝 앞부분 진도 나갈 거고요. 수요일 날은 여기에 우리가 올인해서 단문 영작 연습을 엄청 많이 할 거예요. 바꿔쓰기 연습. 금요일 날은 교재 풀이 해드리면서 명사절까지 공부할 거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차근차근 에세이 서론 쓰기, 다음 주 수요일 날 에세이 본론 쓰기 이러면서 단문, 문법, 에세이, 단문, 문법, 에세이 이러면서 차근차근 쌓아갈 거예요. 이번 달은 10번 뭐 한다? 에세이를 공부하는 그런 달입니다. 이해되셨죠? 오케이. 자, OT 여기까지 하고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5페이지 피시면 지금 화면하고 똑같은 내용 나오거든요. 제가 영작의 시간을 살짝 드려볼 거니까요. 1번과 2번이 있습니다. 자, 한 문제당 40초씩 드려볼 테니까 1번을 살짝 연필로 영작해 보시고, 2번은 제가 쓴 문장이 지금 틀린 문장입니다. 자, 왜 틀렸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본인이 생각하는 맞는 문장으로 한번 고쳐서 써보세요. 5페이지입니다. 써보세요.
자, 다 못 쓰셨어도 이제 화면 보시고 선생님 설명 잘 들으실 거고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필기 노트인 강의 노트가 이미 첨부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필요한 내용만 필기를 하시면 되고요. 제가 이제 간혹 가다가 어떤 학생분이 저 이런 질문 있어요 하고 새로운 질문을 던졌는데 필기에서 만약에 누락이 됐다, 빠졌다. 근데 중요하다라고 싶으면 제가 필기하세요 라고 말씀드리고 빨간색으로 별 표시한 다음에 필기해 드릴 겁니다. 그런 거 이외에는 사실상 필기 안 하셔도 좋고요. 영작은 사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머리로만 생각하면 잘 될 것 같은데 안 됩니다. 자, 본인이 직접 영작 연습해 보셔야 돼요. 왜냐? 수업 중에 선생님하고 썼던 문장들이 이해 잘 돼, 쉬워 이러는데 막상 집에 가서 같은 문장 쓰려 그러면 그때부터 헷갈리기 시작해요. 더가 있었나? s를 붙였나? 전치사가 to였나? for였나? 이런 거는요. 영작을 못해서가 아니라 연습 부족입니다. 그래서 써보셔야 되니까 조금 이렇게 깔끔하게 부교재 유지하는 것도 좋아요. 복습할 때. 자, 그럼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또 하나. 저녁반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 레벨인데 문법 수업이 따로 없어요. 아침반, 오전반, 오후반들은 전부 다 문법 수업을 병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문법을 봐주는 게 저와 리딩쌤이기 때문에 모르는 거 있으면 많이 물어보세요. 아셨죠? 자, 그럼 1번 보세요. 자, 영어 정복하기는 쉽다라는 문장을 써볼 건데요. 문장을 쓸 때 먼저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되는 게 문장 구조에서 주어와 동사입니다. 자, 주어가 좀 긴 문장이네요. 영어를 정복하기가 주어가 되겠고요. 뭐뭐입니다 라는 비동사가 문장의 동사가 됩니다. 그리고 쉬운이라는 형용사가 문장에서 보어가 되고요. 그래서 이 문장은요. 구조가 주어, 동사, 보어의 이 형식 문장입니다. 자, 원래 이제 기본 레벨은요. 문장의 5형식, 1, 2, 3, 4, 5형식을 기본적으로 다 떼고 오셔야 되는 레벨이기 때문에 혹시나 나는 조금 헷갈려, 좀 이해가 안 된다 하시는 경우 오전반 친구들이 사용하는 기본 레벨의 Grammar Start, 해커스 Grammar Start가 문법 책입니다. 거기에 너무나 체계적으로 토플에 필요한 5형식부터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거 사서 보시는 거 크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모르는 분들은. 자, 그럼 써볼 거고 여기서 핵심 동사가 여러분들 정복하다인데요. 제가 문장 드리지 않고 정복하다가 영어로 뭐예요? 그럼 대부분이 그냥 conquer 말씀하시는데 왜냐하면 역사 문제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이건 땅이나 나라 이런 것들을 정복하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 문장에는 어울리지 않고요. 우리가 이제 쓸 수 있는 동사는 전문가가 되다, master 동사 쓸 수 있고요. 언어를 습득하다, 많이 쓰이는 acquire 동사를 써도 되고요. 또는 배우다 해서 learn 동사를 써도 됩니다. 영작은 답이 정답만 하나 있는 게 아닙니다. 의미 전달이 되면 될 거예요. 강의 노트에 다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문가가 되다라는 동사를 사용해서 이 문장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이 쓰는 문장이 잘 쓴 문장인지 또는 의미가 또는 문법이 틀린 문장인지 한번 보시고 맞춰보세요. 자, master, 그 다음에 English. 이건 언어이기 때문에 고유명사 대문자로 써야 되겠죠. is easy. 자, 선생님 문장 괜찮아요? 아니면 틀렸어요? 틀렸어요. 맞아요. 왜 틀렸냐면 여기 뭐가 없죠? 그렇죠. 주어가 없습니다. 자, 왜 주어가 없냐면 master이라는 일반 동사는 주어 자리에 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주어 자리에 올 수 있는 품사들은 뭐냐면요. 예를 들어 영어는 쉽다. 그럼 영어와 같은 명사가 올 수 있고요. 그들은 쉬워요. 그들과 같은 대명사가 올 수 있고 근데 오늘은 한 단어의 명사나 대명사가 아닙니다. 영어를 정복하기 대단히 길어요. 그래서 오늘 또는 수요일날 계속 이어서 배울 게 바로 동명사, 투부정사, 명사절입니다. 즉 쉽게 말해서 동사에 옷을 딱 입혀가지고 명사를 만들어 줄 거예요. 긴 명사를 만들어 줄 겁니다. 자, 그럼 긴 명사를 하나씩 만들어 볼게요. 첫 번째 동명사입니다. 동명사란 동사에 옷을 입혀서 명사로 만들어주는 걸 동명사라고 합니다. 가장 짧은데요. 얘는 동사 원형에 ing란 옷을 입히면 됩니다. 요거는 뭐뭐 하는 것은 이라고 의미가 해석이 되는 거고 얘는 여러분들 명사의 어떤 그 기능을 해요. 그래서 주어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mastering English is easy 이렇게 쓰면 되겠고요. 자, 지난달에 저하고 수업 들었던 분들은
첫 주에 첫날 했던 내용 비슷하네. 이게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앞부분에도 들어있고 후반부 첫 부분에도 it와 there로 시작하는 문장에도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복습을 하고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투부정사라는 친구를 또 만들어 볼게요. 투부정사는요, 투라는 옷을 입히는 거예요. 동사에 입혀볼게요. 자, 근데 투는요, 투부정사 말 그대로 동사 앞에다 붙여요. 이렇게 to master. 보통 얘는 영어 말고 한국말로 해석할 때 뭐뭐 하기로 보통 해석이 되고 마찬가지 동사가 명사로 변했기 때문에 주어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써보도록 할게요. To master English is easy. 이렇게 썼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쓴 문장이 문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이죠? 영어 정복하기가 쉽다. 자, 맞습니다. 문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우리는 얘를 권장하지 않는 문장이다 라고 얘기해요. 왜 권장하지 않냐? 자, 일단은요, 투부정사 문장 앞에 쓰면 어떤 뉘앙스냐면 강조하는 의미의 뉘앙스가 됩니다. 그리고 너무 주어가 길어져 버립니다. 자, 우리가 말을 스피킹이라 그러고 글은 또 라이팅 영역이 따로 있는데요. 말할 때는 사실 문장 앞에 주어가 길거나 이런 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지만 영작이 뭐예요? 문어체라고 부르고 또 좀 딱딱한 문법을 사용하지만 더 세련된 문장들을 쓴다라고 하잖아요. 주어가 긴 문장은 세련되지 않았다라고 취급을 하고요. 강조 뉘앙스라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만약에 선생님이 불어를 배웠어요. 근데 불어가 사실 발음이 되게 구사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 불어 배우다가 사실 포기했거든요. 발음이 너무 따라하기가 힘들어서. 근데 솔직히 말해서 암기는 잘하니까 쓰는 거, 읽는 거 이건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불어가 말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걸 강조하고 싶을 때 만약에 이렇게 하겠죠? Writing and reading French is not so difficult, but to speak the language is too difficult for me. 하지만 그 언어를 말하기는 너무 어렵다. 이런 상황 강조에 우리가 투부정사를 써요. 자, 우리가 또 예시 하나 더 드려볼게요. 셰익스피어 작품에 햄릿 나오죠? 햄릿이 뭐 어떤 장면에 되게 중요한 독백 라인이 있어요. 왜 이러잖아요?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이거 그대로 옮기면 뭐라 그래요? To be or not to be. That's the question. 이렇게 이제 표현하듯이 강조 뉘앙스인데 자, 그러면 이제 또 묻겠죠. 선생님 그러면 이렇게 쓰면은 감점 되나요? 실제로 감점이 안 될 확률이 높기는 해요. 하지만 너무 모든 문장을 투부정사로 쓰게 되면 얼마나 어색할게요. 어색하겠죠. 이게 무슨 연설문도 아니고. 그래서 어떻게 한다? 원래 쓰는 가주어 이트로 주어를 짧게 쓰는 세련된 문장을 써주실 겁니다. 진주어는 어디로 간다? 맨 뒤로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작에서 쓸 문장은 이투부정사 문장입니다. 가주어 이트, 진주어 투부정사, 동명사 ing 이렇게 쓰게 됩니다. 제가 이 투부정사 문장 또 설명을 드리니까요. 응용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It is easy mastering English. 자, 이렇게 쓰면 될까요? 안 될까요? it 가주어, ing 동명사 뒤로 보냈어요. 괜찮아요? 저 이렇게 쓰는 분들 되게 많이 봤는데. 잘 모르겠죠? 헷갈리죠? 자, 요거는 감점되는 문장입니다. 왜냐? 이런 문법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동명사는요, 동사의 ing만 살짝 붙여주죠? 그래서 짧고 이쁩니다. 그래서 원래 자기의 자리에서만 생존 가능. 얘는 가주어 it와 쓰이는 그런 문법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아셨죠? it, 투부정사, 투부정사는 이렇게 뒤로 보내주는 문장 앞으로 쓰실 거예요. 자, 하나 더 써볼게요. 바로 명사절입니다. 자, 명사절이란 뭐냐? 절이라는 단어가 문장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문장처럼 생긴 명사, 쉽게 말하면 세상에서 가장 긴 명사를 명사절이라고 해요. 자, 명사절이요. 되게 접속사가 많아요. 이번 달에 저하고 전부 다 배울 거예요. That, what, whether, if, when, why, how 되게 많아요. 그렇죠? 보통 이제 읽기 지문에서도 가주어 it, 진주어 대절 이하가 형용사다 이렇게 이제 해석도 많이 하는데 우리 오늘은요 이거 다 못 배워요 한꺼번에. 나머지는 금요일날 할 거고 오늘은 대절 하나만 배울게요. 제일 많이 나옵니다. 자, 대시 이끄는 문장은 완전 문장이 필요해요.
그래서 주어가 필요하거든요. 완전 문장에는 주어가 필요하죠. 나라는 주어를 한번 넣어서 명사절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명사절 아까 제가 세상에서 가장 긴 명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얘야말로 문장 앞에 주어 자리에 그냥 올 수가 없습니다. 얘는 무조건 가주어이트로 문장을 써주시고 주어 짧게 그리고 진주어는 뒤로 갑니다. It is easy that I master English. 요거를 이때절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넣어주셔야 되고요. 자, 지금 이 문장 맞는 문장이고 제가 지금 적어드린 ing 그 다음에 it 투부정사 이때절 이게 모범 답안입니다. 자, 여기에 이제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하셔도 좋아요. 질문 혹시 있으실까요? 이해되셨죠? 자, 이걸 뭐라고 부른다? paraphrasing.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뭐 해외여행 가는 게 장점이 많아요. 그래도 traveling abroad has more benefits. 그 다음에 it has more benefits to travel abroad. 그 다음에 it has more benefits that people travel abroad. 이렇게 바꿔쓰기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고득점이 나온다. 서론에 썼던 거 본론 1에 또 똑같이 쓰고 본론 2에 또 똑같이 쓰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감점돼요. 아셨죠? 오케이. 자, 요거 조금 더 확장해서 2번까지 할 거거든요. 2번까지 설명을 오늘 할 건데 일단은 또 이제 여러분들이 뭐를 질문 많이 하시냐면은 영작 공부하시다가 선생님이 저 이런 문법 헷갈려요. 이런 문법 헷갈려요 하는 것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관사입니다. 관사가 뭐냐? 더, on 이런 거. 그 다음에 전치사. 선생님 to예요, for예요, of예요. 너무 헷갈려요 등등등. 그 다음에 셀 수 있는 명사, 세지 못하는 명사 이런 거 있잖아요. 가산, 불가산 명사. 그 다음에 철자, 그 다음에 대소문자, 그 다음에 부사의 위치 이런 거. 자, 지금 제가 나열한 이런 문법은요. 토플 시험, 특히 라이팅 시험에서 조금씩 오타 나거나 틀려도 감점이 안 되는 사소한 문법들입니다. 자, 왜냐면요. 의미 전달하는 데 있어서 크게 의미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어민들도 이런 실수는 자주 해요. 그렇다고 뭐 다 틀리면 안 되고요. 특히 이제 이런 거는 되게 헷갈리잖아요. 더를 붙일까 말까? 어를 붙여야 되나? 제가 물론 앞으로 수업 진도 나가면서 중요한 거는 잡아드릴 건데 그래도 이런 것들 너무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 없습니다. 아셨죠? 자, 우리 2번까지 한번 해볼게요. 자, 2번 요거 보시면요. 제가 옆에다 X표 했어요. 자, 왜? 틀린 문장이거든요. 자, 앞으로 이제 에세이를 쓰게 되면요. 의미상 사람조를 되게 많이 집어넣어요. 예를 들어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것은 학생들한테 중요하다. TV를 장시간 시청하는 것은 아이들한테 해롭다.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일반 사람이. 여기서 이제 더가 없는 이유는 특정 학생이 아니라 모든 학생을 다 포함하는데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석을 하면 어떤 뜻이 되는지 아세요? 학생들은 만만하다 이런 뜻이 돼요. 학생들은 쉽다. 왜냐하면 간혹 easy나 difficult와 같은 형용사는 사람의 성질, 성격을 나타낸 의미도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것 하나의 이유고 또 하나는요. 이 문장의 진짜 주어를 진주어라고 하는데 진주어는 학생들이 아닙니다. 영어를 정복하기가 진짜 주어가 되겠고요. 학생들을 우리는 의미상 사람 주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나라 말로 학생들에게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고 for students 하고 문장의 중간에 또는 끝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또 요거 헷갈려 하세요. 선생님 for 말고 to 쓰면 안 돼요. to students. 자, 물론 의미상 사람 주어는 to가 아니라 for students가 맞아요. to를 쓸지 of를 쓸지 for 쓸지 헷갈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영작을 하시다가 삼형식 문장을 만들어 주실 때 동사에 따라서 전치사가 변하는 경우가 많죠. 예를 들면 그런 것도 헷갈리실까봐 제가 예시도 넣어놨는데 앞에 문장은 4형식이에요. I gave him the book.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주어, 동사, 사람, 사물 3형식으로 바꾸면요. give 동사는 to라는 전치사 씁니다. 사주다는 for이라는 전치사를 씁니다. 또는 요청하다 ask는 of를 쓰거든요. 이거랑 별개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의미상 사람 주어는 for가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기다 to를 썼다.
이런 한두 개 정도는 토플 시험에서 감점이 되지 않아요. 2하고 4는 또한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네, 4가 맞습니다. 자, 답을 3개를 써드릴게요. 답 맞춰보세요. 동명사부터 갑니다. Mastering English is easy for students. 자, 이렇게 썼다면 일단은 하나 정답입니다. It is easy for students to master English. 이것도 또 하나의 정답인데요. 이건 어때요, 여러분? It is easy to master English for students. 자, 세 번째 문장은 여러분 어떨까요? 괜찮을까요? 아니면 틀린 걸까요? 얘는 사람 강조. 자, 지금 이 문장에서는 의미상 크게 사람, 학생을 강조할 필요는 없는데 만약에 제가 이렇게 해볼게요. 잘 보세요. It is easy to master English for young children. 했어요. 왜? 아주 어렸을 때 12세 미만의 외국어 배우고 하면은 빠르게 오르잖아요. 빠르게 발달되죠.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에 놓인 그 사람, 의미상 사람 강조할 때 맨 뒤에다 놓거든요. 근데 우리 에세이에서 이렇게 사람 강조하는 경우 안 쓰죠? 그럼 이렇게 쓰면은 틀리나? 그렇진 않아요. 영작 할 때. 근데 it for 투부정사 이게 올바른 위치. ing for 사람 이게 올바른 위치. 이때절 하나 더 써볼게요. It is easy 이렇게. That students master English. 요걸 이때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형광펜으로 칠한 3개의 문장이 모범 답안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오늘 진도인데 일단은 쓰고 싶은 만큼 필기하시고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하셔도 좋아요. 질문 있으실까요? 그러면 쓰는 분들이 계시니까 제가 쓰는 시간 조금 드릴 테니까 쓸 분들 쓰시고 쓰신 다음에 제가 숙제 소개해 드릴게요. 질문 혹시 있으세요? 괜찮으세요? 늦게 들어오신 분들도 있고 제가 문자 메시지 다시 보내드리긴 할 건데 부교재 못 사신 분들은 수요일 날은 사오셔야 되거든요. 오시는 길에 사오시는 게 좋을 거예요. 왜냐면 끝나면 문을 닫아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3별관이고 본관 옆에 1별관 4층 에듀커피에서 판매합니다. 그래서 기본 레벨 진아쌤 거 거기 제 거밖에 없을 거예요. 아마 토플 라이팅은 기본 레벨은. 그래서 그거 달라고 하시면 되니까 그 구매 꼭 해 오시고요. 자, 수요일까지 해 오셔야 되는 숙제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앞에 화면 보시고 자, 여기 지금 반별 게시판에 꼭 들어가세요. 그러면은 강의 노트도 있고 그 다음에 강의 노트 말고 네이버 밴드 링크 주소도 제가 걸어놨고요. 오케이. 수요일 날은 뭐를 해오시냐? 요거 해오실 겁니다. 부교재 4페이지부터 10페이지 사이 투부정사, 동명사 문장들 미리 예습 영작 해오실 거예요. 그러면 제 수업 들으시면서 뭐가 틀렸는지 뭐가 맞았는지 체크하시고 추가 질문 있으면 또 질문도 하셔도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스터디 팀은 이렇게 공부하시면 좋아요 하고 스터디 하실 분들 제가 참고하시라고 이제 적어드린 거니까 그건 스터디 하는 분들 보시면 되겠고 요거 해오시면 돼요. 아셨죠? 4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우리 나머지 문장들도 다 예습 영작 해오시고요. 교재는 금요일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금요일 날까지 제가 교재 또 문제 풀어오라고 숙제 미리 수요일 날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교재 풀이는 금요일 날이 있기 때문에 수요일 날은 부교재만 가져오시고 금요일 날은 교재와 부교재 둘 다 가져오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오케이. 자, 오늘 라이팅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수요일 날 부교재 잊지 말고 가지고 오세요. 수고하셨습니다.